안녕하십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 총선이 65일 남았죠. 그런데 이 선진국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선거제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그 선거제가 하나의 정당도 아니고 하나의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민주당에게 이게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의 입장은 대단히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병립형으로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갈팡질팡 해온 것을 우리는 다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이 민의를 더 잘 반영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더 유리한지, 어떤 것이 그 진영에서 나눠먹기를 하는데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었기 때문에 참담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거야말로 1인 지배의 체제가 되는 것이고 입법 독재입니다.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것은 이렇게 대표 한 사람이 선거제를 좌우하라고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자들께 제가 다짐드립니다. 우리가 목련이 피는 4월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 한 명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입법 독재의 상황이 일상화되고 고착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분발해서 반드시 우리의 할 일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이기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김포와 구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경기도민들의 현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 지역의 각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서울 편입이든 경기 분도든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발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 분도는 민주당이 추진하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겠다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 겁니까? 그리고 서울 편입은 우리가 지역 주민의 뜻을 따라서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였죠.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민주당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말 김포, 구리, 하남 등등의 우리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의 편입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원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걸 반대하시겠다는 겁니까?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냥 뭉뚱그려서 저희가 말하는 것이니까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내외에서 충분한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만든 이 정책을 출범한 것이고 그 정책을 실효적으로 현실화시킬 TF까지 발족시킨 상태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준연동제를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제도는 왜 그렇게 계산되어야만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필연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봐도 헷갈리니 국민들께서 자기들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없죠. 우리 입장은 분명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언론도 마찬가지셨겠지만 오늘 아침에 대부분의 사람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재명 대표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갔네요. 자,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4월 10일 선거에서 이것을 심판하지 못하면
이재명 눈치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파탄이 더 심화되고 지속될 겁니다. 우리가 모두 분발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주말에 동네 식당이나 카페에 들러서 사장님들과 얘기를 해보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거부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범법자가 될 것이 겁나서 가게 운영을 못하겠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려고 직원을 내보냈다는 사장님도 계십니다. 민주당의 목리 때문에 민생 현장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여야 협상 결렬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는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인터뷰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의총에서 찬반 토론을 했을 때 적용유예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조건을 걸고 상대가 수용했으면 협상하는 게 정치라며 의총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성난 민심을 접했다면 분명히 지난 의총 때와는 생각을 달리 하실 것입니다. 현재의 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해 적용될 경우 폐업과 대량 실직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3,500명이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중소기업인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 항의 집회를 연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적용유예를 거부한 것은 4월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의 지지보다 조직적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계산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하고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총선에서 승리를 통해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김포 편입 등 우리 당의 수도권 공약에 대해 민주당에서 국토 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는 오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책 주도권을 빼앗긴 조바심에서 나온 프로파간다입니다. 우리 당은 서울과 경기의 경우 생활권 재편을 통해 출퇴근을 비롯한 각종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은 구도심 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교육 시스템 개선, 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발전시키겠다는 선명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도심 철도 지하화처럼 우리 당의 공약을 급하게 카피하거나 그조차 어려우면 엄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제 발표된 지역 모두 튼튼 공약만 봐도 우리 당이 지방 살리기에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의 근본 원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지방을 살리기 위해 어떤 창의적 해법을 제시했습니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발목 잡으면서 국토 균형 발전을 논하는 것이야말로 뻔뻔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수도권이냐 지방이냐가 아닙니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각각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전에 없는 대담한 해법을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수도권 발전 정책에 지방 홀대라는 굴레를 씌우고 지방 발전 정책은 경제청 때문에 망설인다면 무엇도 하지 말고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를 2배 이상 벌려놓았고 의료와 교육 격차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에 대해 아무런 답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모방 아니면 엄해로 우리 당의 정책에 대응하는 민주당이 과연 독자적인 정책을 고안할 능력을 갖춘 것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맞아 국민택배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내일을 위한 공약을 배송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택배 플랫폼을 통해 택배 주문을 받고 있는데 어제까지 접수된 공약 주문만 2천여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지역격차 해소 공약을 발표한 이후부터는 지역별 정책 제한 주문이 그야말로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책 창구인 국민택배 플랫폼을 긴급하게 개편하였습니다. 17개 시도 공약 택배 주문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지역 영업소를 만든 것입니다. 네. 17개 지역 영업소 개소식은 내일 오후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택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 영업소에 접수된 주문은 총선에서 뛸 우리 당 후보들이 동료 시민들을 위해 맞춤 상품을 개발해 직접 배달해 드릴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금 제가 국민택배 공약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 지난주 민주당의 대표께서 한마디 주셨습니다. 총선용 공약을 남발한다며 우리 당을 사기꾼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 국어사전을 보니 사기꾼은 습관적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자라 합니다. 국민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드리려고 예금자 보호한도를 상향하고 경제적 약자들이 신용을 회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통신 채무를 금융 채무와 함께 조정해달라고 한 것이 왜 국민을 속이는 사기 행위인지 제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다고 하고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왜 전임 정부 때는 안 하셨는지, 우리보다 먼저 공약으로 내놓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강력한 180석 의석으로 발의도 하시고 강제로 의사 일정도 잡으시고 통과도 시키시고 그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만 보아도 누가 국민을 속인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3가지 선결 조건을 걸어서 우리 당이 들어준다고 했더니 또다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마저도 받겠다고 하니 아예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버렸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남을 속여서 이득을 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민주당 대표께서 정부 여당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 소속 원내대표에게 할 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도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국민께 했던 약속, 불체포 특권 포기, 위성정당 금지만이라도 착실하게 실천에 옮겼다면 우리 정치가 지금보다 더 국민의 신뢰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 중에서 정치적으로 한 말 중에서 본인이 지킨 게 많은지 아니면 어긴 게 많은지 저는 지키지 않으신 게 더 많다고 봅니다. 누가 누구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